클태자, 귀공자, 가로대왈자, 하고자 할 욕자, 헤아릴 약자, 달을 타자, 사람인자, 먼저 선자, 모름지기 숫자, 스스로 자자, 헤아릴 양자, 또 상할 상자, 말씀의 자, 또 도리어 환자, 돌아올 환자, 도리어 환자, 이시자, 또 먹음을 함자, 피혈자, 뿜을 분자, 먼저 선자, 더러울 옷자, 입구자, 그런 정도인데, 강태공 하는 사람 여러 번 나옵니다. 명심보감이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강태공 그러죠. 강태공. 강태공 낚시를 많이 했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지금도 예. 낚시를 즐기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그래요. 예, 예. 지금도. 예. 아, 그 사람 강태공이다. 예. 낚시 참 좋아하고 낚시 하기도 잘하고 예. 강태공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 낚시 때문에 출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는 겁니다. 사람이 원고하니까 이름이 상인데. 예, 상. 상. 강상이죠. 강상. 강상인데 나중에 여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상. 여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성은 강씨고 이름은 상이고, 요건 씨가 여고 이름은 상인데, 근데 이 사람이 위수에서 중국의 위수라고 하는 큰 강입니다. 예. 숫자지만 큰 강입니다. 위수에서 평생을 낚시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고기는 한 마리 낚고는 거 없고 예. 만날 빈 낚시질. 그리고 이제 일설에는 낚시 바늘이 없다 썼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낚시 바늘이 있는데 미끼가 없었다 하는 말도 있고, 어떻든 간에 하루 종일 가서 낚시터에 가서 바로 가져다 돌아오는 거라. 그럼 고기를 한 마리 잡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맛인데, 예. 부인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처음에는 먹이서 먹었는데 평생 그 짓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라. 만날 가 낚시 좀 하고 앉았네. 그럭저럭 나이가 일설은 70세, 일설은 80세인데 70세든 80세든 간에 옛날에 아주 상노인 아닙니까? 예, 뼈발 노인인데 계속 그 짓 하고 있으니 부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만 집을 떠나버렸어요.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지. 예. 피나 훑어가지고 먹고. 기죽거리 먹고. 예. 그래 남편이나 가는 사람은 체감 보면 낚시하고 두 가지밖에 안 한 게. 그런데 이 강태공이 그날도 위수에서 이제 낚싯줄에 들여놔놓고 앉았는데, 그때 주나라 문왕이 주문왕 그때 주나라를 가는 거는 하나라의 하나라가 아니고 은나라의 제후국. 제후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락한 제후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왕조가 아니고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의 왕인데, 예. 문왕이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때 왕이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원래는 제신입니다. 제신. 제신인데 나중에 이제 주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역사에서 양대 폭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왕. 두 폭군. 음. 앞에 하나 걸리고 걸쭉 그러면 중국의 폭군의 대명사. 근데 이 주왕은 이제 은나라의 황제인데 천자인데 정치를 개판을 하고 처음엔 잘했어요. 정치를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잘했는데 그 달기라고 하는 기세. 욥을 만나가지고 그만 그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친 사람. 주왕이 나라를 망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무척 나라가 어려운데도 주나라의 백성들은 이 천자가 그리 나쁜 인물인지 몰라요. 왜? 자기 나라의 제국은 문화이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자기들은 잘 사니까 행복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힘든다 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가는데 옛날에 그 시대의 사냥이라 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고 전쟁 훈련입니다. 옛날에 사냥이라 하는 전쟁 훈련. 사냥을 가다가 보니까 위수가에 백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차를 세워놓고 갔어요.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 저 백발 노인이 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진짜 백발 노인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인데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라 보통 노인이 세상을 다 내다보고 앉았는 거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자기가 임금이지만은 그 노인한테 큰 절을 올리고 그래 어르신 내 스승이 돼주소. 그래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강태공이 그때 강상이죠. 강상이 아이고 내가 이거 오랫동안 앉았었지만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노인네를 업고 그래 이제 자기 마차에 태워 가지고 그래 돌아와 가지고 자기 스승을 삼았는 거야. 그러다가 문왕이 죽고 그 아들 무왕 무왕이 왕이 돼가지고 문왕 때도 그때도 많은 제후국 그 제후들이 문왕한테 혁명을 하자고. 예. 주나라가 지금 억만징생이 이 우리나라 이거 도저히 안 되니 당신 나라는 잘 살지만은 나머지 나라는 죽을 지경이니까 하자 그래도 이 문왕은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나는 천자의 신하인데 신하가 어떻게 왕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안 했는데 무왕이 왕이 딱 되고 나니 무왕은 젊죠. 딱 되고 나니까 이름이 발인데 성은 희시고 희시고 이름이 발인데 문왕은 창이고 희창이고 발인데 임금이 딱 되고 나니까 모든 그 제후들이 혁명을 하자. 도저히 이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왕이 깃대를 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자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지멋대로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리니 그러면 우리가 내가 깃대를 들 테니까 따라라.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래 강상이죠. 강상이 아버지 때 문왕의 스승을 했으니까 예. 이 아들이 왕대 해가지고 재상경
스승으로 모시는 거라. 음. 그러니까 모든 정치를 갖다가 음. 자기는 전쟁 한 대만 신경 쓰고 음. 모든 정치를 갖다가 이거 맡긴 겁니다. 강태공이 다 맡긴. 맡기니까 음. 강태공은 다 맡긴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강태공이 이 사람이 모든 걸 총괄해가지고 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음. 승리를 끌어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음. 주왕을 멸망시키고 음. 새로운 주나라 이거는 이제 그냥 제후국이 아니고 음. 이제 왕조입니다. 왕조. 음. 그리고 왕조의 왕은 천자입니다. 천자. 음. 가 돼가지고 음. 그래 이제 무왕이 이 사람한테 1등 공신이잖아요. 음. 1등 공신이니까 제 나라의 공작으로 음. 봉했어요. 음. 그래 제후 중에서 공작이 제일 큰 제후국의 임금은 공작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가 제 나라의 시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음. 제 나라의 시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제 나라의 제후가 돼가지고 갈 때, 제 나라 돌아갈 때, 제 나라 돌아갈 때 그때도 그 부인이 음. 맹 버리고 갔어도 맹 가난한 거라 피 울고 그러다가 딱 본게 틀림없이 그 가는 사람 본게 강태공인데. 자기 영감이거든. 음. 옛날에 음. 자기가 버린 영감이거든. 음.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래 이제 빌고 음. 내가 잘못했다. 맞다. 훌륭하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강태공이 그래 물 한 바가지 또 넣어라. 음. 부으라. 음. 이 끄담으라. 뭐 끄담을 수 없잖아요. 네. 물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나 따라 못 간다. 어려도 참고 기다려야 되네. 네, 거기서 이제 물을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한 고사성을 그래야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이 사람,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은 강씨인데 음. 이제 시를 음. 여러 해가지고 여산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 사람 밑에 성이 12가지 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람 후손이 성이 한 7가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한 7가지 되는데. 그러면 여씨 이런 거 다 그럼 강씨에서 나왔네. 그렇죠. 여시도 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포 이런 것도 그럼 강씨 밑에. 강심에서 나오는 것이 대충 기억나기로 노시 중에서 일부, 노시 중에서 일부, 또 장씨는 이장자입니다. 장씨는 전부 이 후손이고. 그거는 책장자 아닙니까? 네, 뭐. 책장에는 요 장씨 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 후손이고 여러 가지 있는 최씨도 경최씨 말고 또 최씨 또 있고 막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 정씨인데. 고무리정. 네, 이 정씨인데 전라도 정씨가 많아요. 많죠. 전라도 이 많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했는 말, 사람 했는 말이 아이고. 여기 명심보감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 나 부인 궁금했는만은 그래 됐구나. 나가리 됐겠네. 나가야 되고 있죠. 아이고. 그래 이거는 하고자 할 욕자, 하고자. 뭐 하고자 한다. 음. 명사로 썼을 때는 욕심. 욕심. 명사를 쓸 때는 원래 욕심은 여기 이게 붙어야 욕 되는데 예. 이게 없어도 예. 이게 없어도 명사를 쓸 때는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렇구나. 뭐 하고자 하다. 음. 요거는 헤아린다, 측량한다, 측량한다. 헤아린다, 바라본다. 예, 따라본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바라본다.
타인, 남, 이 남이죠. 타인을 헤아리고자 한다. 헤아릴 양자 저거는 그러면 부수가 그러면 마을리자예요. 네, 마을리자 맞습니다. 그래, 달아본다. 헤아려본다. 타인을 달아본다. 달아본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가늠한다. 우리말을 말하면 가늠한다. 헤아려본다. 타인을 헤아려보고자 한다면 타인을 헤아려보고자 한다면 그보다 먼저 요거는 반드시 가는 말. 반드시 반드시 모름지기 하는 말이 반드시 하는 말 같은 말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헤아려보라. 성경 말씀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똑같은 말인데 표현은 다르지만 맞아요. 남을 헤아려보고 남을 가늠하고 남을 평가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내 자신부터 평가해봐라. 이 말. 내 자신부터 돌아봐라. 이 말. 남 헐뜯기 전에 너는 그러면 옳은 인간인지 한번 물어봐라. 어? 그러고 나는 후에 남 얘기해라. 지는 옳지도 막 개파이면서 남 보고 욕하면 그거는 지가 뭐 그래 인자라야 공자님도 그런 말씀해. 인자라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 인자라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 평가한다 하는 게 뭐냐? 남을 칭찬할 수도 있고 남을 비판할 수도 있고 이건 인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도 지꼬라지도 무엇이 되지도 않으니 남 꼬라지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목적어고 요거는 이제 서술어죠. 남을 해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 이 말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 말로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죠. 맞아요. 빗을 꽂잖아요. 맞아요. 말은 도리어 이것이 자기의 상처가 된다. 부메랑이 돼. 남의 가슴에 빗을 꽂으면 결국 자기가 당한다 이 말이야. 남에게 그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 자기 마음은 기쁘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묶어서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 머금다. 입에 머금다. 혈. 피를 요거 피혈자 요거에 요거 플러스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피혈자거든요. 예. 이 그릇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릇 명자. 여기 핏방울입니다. 핏방울. 핏방울. 그렇구나. 핏방울을 그릇에 담는 겁니다. 빵을 그래서 담는 핏방울 그릇에 담는. 그래가지고 이제 피혈자가 된 건데 옛날에는 동맹을 맺으면은 또 전쟁을 나가면은 장군들이 사표를 합니다. 사표를. 사표를 양의 피를 한 그릇에 받아가지고 예.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십니다. 누구 피를 받아가요?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십니다. 그래 마시는 게 그저 입맛 되는 거 한 가지죠. 예. 그래 그게 이제 피를 뭉쳤다. 죽음을 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같이. 죽음 같이 한다. 죽음 같이 죽고 삶을 같이 살고 왕끼리 동맹을 맺을 때도 옛날에 사표를 했어요. 그래 이거는 이 피락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피는 지금은 일반화되게 다 피지만은 원래 피의 뜻은
희생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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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희생의 피입니다. 희생은 재물이잖아요. 그죠? 예. 재물로 쓰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지금은 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지 않으니 그건 엉터리고 원래는 산짐승 흠없는 산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 구약시대 제사 지내는 거면 전부 산짐승 흠없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 피가 뚝뚝 흐르는 거 그 희생의 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피로 되죠. 피로 맺었네. 피로 되죠. 피를 머금다 입에 물고 이 말이야. 입에 물고. 피를 한 입, 한 종지 마시고 말이야. 예. 능그치 않고 입에 머금고 뿜는다. 분사한다. 분사한다. 뿜는다. 요거는 남입니다. 피를 머금고 남에게 뿜으면 피를 한 입 먹은 남한테 뿜으면 그 사람 더러구라 뿜지만은 사실은 먼저 집이 들었다. 그 입이 더러워진다. 들어가진다. 지부터 먼저 더러워진다. 맞아요. 지가 입에다 피를 피를 먹고. 먹으면으니까 그 뿜으면 상대도 더러워지지만 그보다 먼저 지부터 먼저 더러워진다. 먼저 더러워진다. 남을 비판하면은 내부터 먼저 비판을 받는다. 남한테 상처를 주면 나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남을 가늠하고 남을 평가하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나부터 돌아봐라.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내 상처가 된다. 그건 뭐와 같으냐? 피를 한 입 머금고 남한테 팍 부으면 그 전에 내 입부터 먼저 더러워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 입에 피를 먹었으니까 내 입에 먼저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 더럽히고 예.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내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공자님도 인자만이 남을 비판할 수 있다. 인자만이 진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만이 남을 비판할 수 있지. 지는 10가지 나쁜 짓 해놓고 남 한 가지 나쁜 짓 했는 거 가지고 비판하면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50페이지 회의를 조금 더 놨습니다. 회의를 조금 더 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14절이라고 실책하셨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잘 살펴야 한다. 무심히 뱉은 말도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좌절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남의 인격이나 품성에 대하여 그 폭이나 무게를 헤아려 보기에 앞서 자기의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가늠해 보아야 한다. 자기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더럽히려고 입에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는다면 남이 더럽혀지기에 앞서 자기의 입이 먼저 더럽혀지고 마는 것과 같이 남을 괴롭게 하면 자기 마음부터 먼저 괴롭게 된다. 남을 존중하면 저절로 자신도 존중받게 되고 남을 천시하면 결국 자신도 천시를 당한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뜻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51페이지 20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요번 주는 이번에는 추석이라 갖고. 추석이고 예. 다음 주입니다. 그죠? 이제 10월 달이다. 10월 달. 예. 10월 달을 넘어가면 되죠. 예. 10월 달 되면 이제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